2달 뒤 청와대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서 이 대선 관련 소식 정치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권 기자, 지금 조금 전 얘기했지만 낮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지금 20.1%, 이게 사전 투표가 합산되지 않은 수치니까 더 높아질 텐데, 자, 여야 후보가 어젯밤 12시까지 누구보다 치열한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민심의 준엄한 판단을 이제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자, 선거운동 마무리한 후보들의 각 메시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젯밤 12시까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홍익대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강남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후보별로 확연하게 메시지도 갈렸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난타전을 주고받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누가 당선되든 마음을 모아서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호소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강남역에 모인 청년들을 향해서 청년이 좌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상정 후보는 누구를 반대하거나 싫어서 찍는 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소신 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흔쾌히 인정하고 그때부터 새로 당선되는 이 나라의 리더와 함께 서로 차이를 넘어서서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심하고 통합해서 우리 미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3지대에 확실한 대안을 키워야겠다. 저는 이런 소신정치의 열망이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누구를 반대하는 한 표, 누가 싫어서 찍는 표는 절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후보들의 마무리 유세 발언 들어봤고요. 자, 대선 때가 되면 투표지를 일렬로 펼치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이 얼마나 좀 많이 이동을 했다, 이런 분석한 자료가 공개가 됐다고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이동 거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는 22일 동안 이재명 후보의 총 80회 현장 유세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유세가 47회로 58.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8회로 뒤를 이었고 부울경, 호남 지역이 각각 6회, 이후 강원과 제주 순이었습니다. 총 이동거리 따져보면 5,266km로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거리는 짧았지만 유세 횟수는 2배가량에 달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96차례 현장 유세 중 인천과 경기가 26회, 서울이 16회로 절반가량인 42회가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또 대구 경북이 15회, 부산, 울산, 경남이 14회였고 호남도 5회로 지난 대선 때 한 번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동 직선 거리를 합하면 6,392km, 만리장성 길이와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작 심상정 후보는 유세기간 데이터를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두 후보 못지않게 전국을 누비면서 간절하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박 기자, 선거철만 되면 날씨와 투표율의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이런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요. 현재 체감 온도 한 15도 정도로 다소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날씨 투표율에 영향을 줄까요? 네, 15도보다는 지금 좀 추워 보이긴 하는데, 자, 이번 대선 워낙 이 박빙의 승부다 보니까 작은 변수, 이런 날씨 변수도 결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이 인용하는 미국의 연구부터 좀 보자면요. 자, 이 악천후가 공화당,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좀 보수 정당인데, 이 브래드 고메스 미 조지아대 조교수가 이 악천후가 공화당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밝힌 자료가 있어요. 날이 나쁘면 아무래도 정치 저관여층이 투표를 포기하게 되고, 이 저관여층 가운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 지지하는 경향이 더 크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 물론 이 투표가 날씨와 별 크게 관계가 없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자,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 12월 대선 가운데 가장 추웠던 게
지난 2012년 대선이었거든요. 당시에 전국 평균 영하 6.9도였는데 그런데 실제 투표율은 75.8%였습니다. 뭐 평균 기온이 영상이었던 직전 두 차례 대선보다 오히려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 관심도 그리고 양상 뭐 얼마나 박빙인지 또 중요성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날씨와 투표율 사이의 영향이 그때그때 좀 다르다 이런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난 4일 그리고 5일 대선 사전 투표율이 뭐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뭐 여야의 유불리 이제 득실 계산도 참 분주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직 사전투표에는 참석하진 않았지만 예. 지난 4일에서 5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율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단일화 역풍이다, 아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결집한 거다, 동상이목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영향 탓에 투표가 분산된 것도 있고 사전투표가 정착하면서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 단지 높은 사전투표율만으로 여야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않고 오늘 투표함을 열어봐야 당락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박 기자, 사전투표율이 높아서 오늘까지 최종 투표율이 마의 80% 장벽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게 물론 이번 대선 워낙 박빙이고 하니까 관심도도 높았겠지만 또 코로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 몰리는 걸 좀 피하려고 미리 한 경우도 있고 또 사전 투표가 이제 좀 많은 분들한테 익숙해지고 뭐 예전처럼 사전 투표하면 뭐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통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투표율 분산 효과이기 때문에 본 투표율이 그렇게까지 뭐 높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반면에 뭐 이번 대선 유례없는 뭐 양진영 결집 속에 박빙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 표의 가치가 더 커졌겠죠. 그래서 더 많이 참여할 거라는 의견도 있고 특히 이 평소 투표율이 뭐 비교적 낮은 2030 세대가 이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한다면 80% 넘는 투표를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80% 넘겼던 건 지난 1997년, 그러니까 15대 대선 때니까 아주 뭐 한참 전의 일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질문을 드릴 게 이번 대선 뭐 세대별로 좀 누구 지지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고 또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 대선 유권자 인구 구성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 대선 총 유권자 수는 4,419만여 명입니다. 예. 18, 19세와 20, 30대까지가 32.2%, 40, 50대가 38%, 60대 이상이 29.8%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지역보다 더 많이 거론된 게 세대입니다. 국민의힘은 6070 고령층과 2030 청년층 지지로 400 세대를 포위하고 부모를 설득한다는 세대 포위, 세대 결합 전략을 폈고 반대로 민주당은 부모 세대가 된 4050 세대가 2030 청년층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리게 한다는 세대 포용론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박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취약 지역인 대구, 경북, 또 호남에서 어느 정도를 득표할 수 있느냐, 지역 주지가 얼마나 깨지느냐, 이런 것도 관심인데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총표를 더하는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약 지역에서 얼마나 이제 득표를 하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야 모두 해당 지역에서 뭐 30% 이렇게 목표를 일단 잡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계열의 경우 가장 우세했던 이제 지난 2017년 대선 또 반대로 국민의힘 계열이 호남에서 뭐 많은 표를 받았던 2012년 대선 당시 자료를 보면 2017년 뭐 TK 지역에서 민주당 당시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는 21.8% 그리고 경북에서 21.7% 결국 20% 초반대 득표율이었거든요. 또 뭐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도 광주에서 7.8, 전북 13.2, 뭐 전남에서도 10%를 득표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걸 보면 양당에서 모두 목표로 하는 30%라는 이 득표가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 알 수 있는 일종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뭐 내일 새벽 1시쯤이 이제 되면 당선자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대선 상황 정리해봤습니다.